자, 5학년 1학기 사회. 자, 대단원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대단원 1단원을 마쳤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1단원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단원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의 첫 번째 주제인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 유리한 지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을 우리는 반도지형이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반도라고 부른다고 했죠. 어떤 나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고요.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분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 관서지방, 관동지방, 영동, 영서, 호남, 영남,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복습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최소한 각 도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강원도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경상남도는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 주요 광역시는 또 대략 우리나라 지도에서 어디쯤인지 정도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역, 이런 것을 동고서저다 이랬죠. 동고서저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큰 하천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다는 특징이 있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데 서해안은 수심이 얕아서 갯벌이 발달했고요. 남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많은 섬들이 있다. 그래서 다도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계절별로 기온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여름에는 고온다습,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죠? 계절풍의 영향인데 여름철엔 남동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에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차갑고 건조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으로는 저출산, 고령 사회, 특히나 이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직전 단계에 있다.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라고 했고요. 또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모여 살고 있고 대도시 지역을 전체를 다 따져보면은 전체 인구의 70%가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통과 인구, 산업, 도시의 발달 관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교과서와 배운 공책 확인해서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주권이 미치는 범위, 자,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것들 뭐라고 했죠? 자,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홍수나 가뭄, 태풍, 지진, 황사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 그것은 자연재해다라고 했고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 그거 뭐죠? 인구분포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81쪽 생각금을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과서의 예시를 보고 배운 내용을 직접 정리해 보면 좋겠네요. 바로 앞에서 했던 우리 각 주제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들을 또 정리한 것들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한번 간단하게 해보세요. 할 수 있겠죠? 하기 싫다고 하지 말고 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자, 교과서 이제 82쪽의 주요 용어를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용어를 찾고 그 용어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인문환경 보이네요. 인문환경이란 뭐다? 자연환경과 다르게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이라고 했죠. 자, 반도는 뭐죠? 자, 우리나라처럼 한쪽은 육지, 대륙과 맞닿아 있고 나머지 세 개의 면이 바다와 닿아 있는 지형이라고 했죠. 자, 자연환경,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기후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자, 기온이 있습니다. 공기의 온도, 그러니까 기온, 평균적인 기온,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균적인 기온은 뭐라고 했었죠? 기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하천, 강과 내를 합쳐서 하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해안지형이 있었고 평야지형도 있었죠. 자, 그런가 하면 위치, 우리나라의 위치 설명할 수 있겠죠. 북반구에 위치해 있고 중위도 지역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영해,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자, 영토, 주권이 미치는 땅. 영역 하면은 우리나라의 주권, 어떤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겠죠. 자, 도시란 뭐예요? 인구,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구다라고 했습니다. 자, 강수량,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느냐라는 걸 측정하는 단위인데 눈이 내리는 걸 포함한다라는 개념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면 좋겠고,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하늘은 영공이 되겠죠. 자, 인구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 자, 산업이 있고요. 교통이 있고, 자연재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재해를 자연재해다라고 했고요. 기후 나왔네요.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기온의 특징, 날씨의 특징, 이런 것들을 기후라고 했습니다. 자, 국토,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덩어리, 그죠? 자, 산지, 뭐 지형 중에서 평야지형, 해안지형, 산지형 이렇게 나오겠죠. 자, 83쪽에 대한민국 국토 경관 헌장이라는 걸 볼게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경치나 풍경을 말하는데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토의 경관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 경관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추구하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고 활용한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경관을 가꾸고 국토 경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널리 퍼뜨리면서 대한민국 국토 경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 경관은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토는 다음 세대에게서 빌려 쓰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보존해서 물려주어야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토 경관 헌장을 왜 만들었는지 답이 나왔네요. 국토 경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토 경관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1단원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2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